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서 가지고 온 영상이기는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최악의 시술 5가지를 알려드렸더니 막 DM으로 어떤 시술이 좋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유튜브로도 그렇고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 일부분을 그 인스타에 그 릴스로 올렸더니 지금 조회수가 3만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지금 종아리 보톡스 맞고 못 뛴 여자로 3만 명에게 알려졌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제가 했던 시술 중에서 좋았던 시술 5가지를 엄선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 하면서 좀 깔깔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은요,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사실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스킨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때는 이렇게 약간 포를 뜨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최악의 시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얼굴이나 이런 살에 바늘이 들어가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걸 못 참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킨 보톡스를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맞아봤는데 일단 아프기는 한데 막 포를 뜨진 않아서 맞을만 했고요. 이걸 했던 이유가 어떤 인스타 그 영상에서 피부과 원장이 내가 꼭 하나의 시술만 받아야 된다면 뭐 이런 식의 컨텐츠였는데 거기에 아이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용기를 내서 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솔직히 내가 진짜 이걸 다시 왜 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서 확실히 막 모공이 좁아진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확실히 좀 피부가 탄력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생겼거든요. 제가 원래도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좀 말랑말랑 해가지고 피부가 좀 잘 처지는 요런 피부인데 스킨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조금 더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장도 좀 더 잘 먹더라고요. 저는 더마톡스 그걸로 했는데 이게 무슨 각각의 회사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마톡신 그걸로 해야 좋다고 해가지고 더마톡스 전체 얼굴에 했습니다. 용량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많은 용량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3cc인가? 아무튼 2cc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피부과 시술 중에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띵! 울세라입니다. 사실 울세라는 카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슈링크라든지 골드 리프팅 뭐 이런 게 많은데 제가 해본 결과 확실하게 효과가 나는 건 바로 울세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픔의 정도가 울세라나 그 슈링크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슈링크는 한 달에 한 번씩 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고 울세라는 6개월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싸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비용을 모아서 울세라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울세라를 못하는 게 이제 볼살이 별로 없고 여기가 이제 파져 보일 수 있어가지고 울세라를 안 한 지는 지금 뭐 4, 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볼살이 많으신 분들, 하관 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이 하면 확실하게 효과를 많이 얻으실 거고 저도 약간 얼굴이 하관 쪽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울세라를 처음에 했었는데 효과가 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고민해보세요.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리프팅 쪽으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옆볼 페임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세 번째 그 시술은요. 바로
스컬트라입니다. 사실 요즘에 스컬트라를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뭐 아니면 울트라콜도 있는데, 일단 저는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부었었거든요. 그리고 주베룩은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스컬트라는 보통은 3회를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스컬트라를 한 부위는 어디냐면요, 바로 한쪽 볼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좋았다고 했던 울세라를 하고 나서 이 볼페임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제 볼 살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살이 없는데 이제 하관이 좀 줄어들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울세라를 했다가 여기가 이렇게 해골처럼 쑥 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울세라 하고 나니까 이게 쑥패이었는데, 이게 아시죠? 이렇게 땅콩처럼 되면 더 늙어 보이고 안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하관이 이쪽이 더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세라를 할 때도 샷을 뭐 여기는 120, 여기는 180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쪽이 좀 심하게 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컬트라를 맞으러 가니까, 근데 필러는 사실 맞으면 이게 이동할 수도 있고, 조금 제가 필러에는 이제 조금 회의감이 들어서 필러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짝짝이니까 둘 다 맞으면 조금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패인 곳 한쪽만 맞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에만 스컬트라를 맞았거든요. 근데 3회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한 번만 맞았는데 자연스럽게 채워져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필러처럼 들어가니까 조금 빵빵했는데 자연스럽게 채워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페임이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필러처럼 부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스컬트라 1회 여기 한쪽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볼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스컬트라를 또 해볼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컬트라는 저는 다 해본 건 아니라 여기 볼페임 있을 때 살짝 했던 거, 1회 했던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하는 시술은요, 바로 캐번 아이실입니다. 아이캐번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눈 밑에 이게 다크서클이 좀 심해가지고 원래 필러를 맞았었어요. 근데 이제 필러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서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제가 필러를 녹였단 말이에요. 녹이니까 착한 거짓말처럼 아주 다시 또 다크서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죠. 나는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잠도 잘 못 자고 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이 다크서클이 사람의 인상을 좀 되게 충충하게 보이게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캐번실을 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필러처럼 적극적으로 채워주지 않고 이 캐번실도 역시 콜라겐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실이 녹으면서 자가 콜라겐을 생성을 시키는 거라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채워짐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이 완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거기서도 3회 정도 추천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1회만 했고요. 그거를 한 줄씩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개월에 한 번씩 3번을 하면 필러처럼 좀 더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과하지 않은 걸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1회 눈에 하고 나서 좀 만족을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총 2회를 한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크서클이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막 부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았고, 제가 이제 애교살 필러를 맞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채워지면 애교살도 아예 없어져서 되게 더 늙어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필러나 이런 거보다는 캐번실을 했을 때 제가 원했던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 말고 자연스럽게 좀 환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조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예 확 티나게 아예 팍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예 팍 이런 걸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면
캐본실 딴 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눈 밑에 이렇게 한 줄씩 했을 때 조금 저는 괜찮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당연히 필러지만, 필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자연스럽고 막 튀어나옴도 있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캐본실은 즉각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좋았던 거 5번째, 따라란, 바로 기미 잡티 토닝이에요. 이것도 제가 근데 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잡티가 조금 많은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면 항상 피부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피부가 좋은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예민해. 그리고 이제 기미 잡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피부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피부과 원장님들은 모공도 별로 없고 피부가 좀 얇아서 그렇지 되게 좋은 피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처음에 사실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를 10번 정도를 했었거든요. 한 8년 전에. 근데 그때는 전혀 기미 잡티가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미 잡티 시술에 관해서는 아예 하지를 않았거든요.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기미 잡티 토닝을 하면서 이거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정도, 10회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노블렉스 토닝이랑 아꼴레이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회, 2회는 레이저 토닝, 노블렉스 토닝을 하고, 뭐 3회에 가서는 아꼴레이드를 하고, 뭐 4회에는 다시 또 노블렉스 토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10회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빼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총 원래는 10회니까 한 2달 반 정도의 과정인데, 제가 뭐 일주일 만에 원래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한데, 바쁘고 이러면 까먹고서는 안 가서 막 2주에 3주에 한 번 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총 한 3달 반 정도 걸려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기미 잡티도 겉에만 있는 애가 있고 속에 깊이 있는 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똑같은 출력으로 똑같이 레이저 토닝을 하니까 좋아지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깊이 있는 애를 없애고, 그 다음에 아꼴레이드 같은 걸로 겉에 있는 애들, 진한 애들을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회를 진행을 하니까 피부에 있던 잡티들이 거의 100%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80%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거의 마스크 쓰고 화장을 안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눈, 코, 입이 크지만 약간 피부의 잡티 때문에 이 비비나 이런 파운데이션을 하면 아시겠지만 여기만 하면 또 허해지니까 또 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싶어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미 잡티 토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거의 이런 잡티들이 80% 정도 없어지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다니는 날이 많아졌고,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내 이목구비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래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다니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토닝을 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게 들어가면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만큼보다는 출력을 조금 약하게 많이 들어가서 아마 80%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체감상 이 피부가 한 80% 정도 기미 잡티가 거의 없어져서 정말 진짜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는 일도 많아졌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반쯤 되니까 다시 한 50%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한 10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한 80% 정도 없어져가지고 한 20%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생얼로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다가 다시 한 요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가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름 지나면 이제 한 3회 정도씩 해가지고 얘네를 50%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이제 10회 정도 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여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토닝, 레이저 토닝만, 아콜레이드는 하지 않고, 아콜레이드는 아예 상처를 내가지고 이 딱지가 않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지를 않는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총 10회 과정 중에서 아콜레이드를 2번 했었고, 나머지 8회는 레이저 토닝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그 10회를 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토닝 하는 거를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총 5번 했나? 하여튼 5번 정도 했을 때 좋아지는 게 저번처럼 80%로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유지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이제 가까이서 보거나 아이폰 카메라로 셀카로 찍으면 조금 제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는 조금 잡티가 있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생얼로 다녀도 살짝의 잡티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이 드는 정도여서 저는 조금 돈을 들인 거 비해서 만족하는 시술이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뭐 피코 토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토닝은 1회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안 되고 깊은 잡티, 얕은 잡티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IPL 그 토닝을 10회를 했을 때는 진짜 1도 효과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피부과에서 토닝 프로그램을 아콜레이드 섞어가지고 피부에 맞게 이렇게 했더니 좋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출력을 세게 갈 수는 없어서 좀 약하게 가서 이게 100%가 아니었던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했던 피부과에서는 어쨌든 100%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무리해서 굳이 100% 없애고 싶진 않고, 제가 왜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에 멍이 생겼다가 이게 잡티처럼 새까매져요. 저는 그만큼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피부가 좀 얼룩덜룩한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고, 그리고 한 여름이 지나고 나면 토닝을 조금 해줘서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지금 있는 잡티 정도로만 유지를 하자라는 정도인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나이가 들수록 왜 피부가 좋아야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근에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미 잡티를 없애는 토닝 시술 추천을 합니다. 모든 시술 중에서 좋았다 하는 거를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해봤던 것들 중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뭐 병원에서 권유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나마 좀 효과가 났던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린 거라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라고 말씀을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런 DM이나 그런 문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을 때 이런 게 좋았다라는 거. 저는 민감성 그리고 복합성의 피부고요. T존 부위는 조금 기름지고 여기는 좀 건조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건성 민감성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진짜 예민한 피부기는 해서 제가 했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출력 같은 것도 사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예민하시다면 저처럼 출력을 낮춰서 하면은 좋아요. 대신에 효과 부분에서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맞춰서 하는 피부 시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시술인지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도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좀 더 재미있는 제가 해봤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